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0일 저녁 6시 기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김제와 익산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집단 감염 관련 추가 확진자는 8명에 이릅니다. 경찰이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된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혐의로 폭력 조직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는 유흥주점 등은 영업이 금지된 시기였습니다. 읍면동을 돌며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 중인 김제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남은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일정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정읍 피양정 연못에 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개화해 다음 달 중순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30일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2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와 익산 각각 6명, 군산 4명, 김제 3명, 정읍, 완주 각각 2명이며 해외 입국자 5명도 감염됐습니다. 김제와 익산을 중심으로 확산한 외국인 일상 집단 감염과 관련해 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군산과 정읍에서는 이달 말 모임을 한 일가족 5명이 확진됐고 전주 콜센터 직원 2명과 전북혁신도시 공기업 직원 1명이 각각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된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혐의로 폭력 조직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10여일 동안 전주시 효자동의 한 노래 연습장과 유흥시설을 운영하며 성매매까지 알선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 2차 유행의 영향으로 유흥주점과 같은 고위험 시설은 영업할 수 없었습니다. 김제시가 올해 시정 방향과 민선 7기 주요 정책을 주민과 공유하는 시민과의 대화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김제시는 지난 12일 시작해 오는 9일까지 이어갈 계획이었던 읍면동 순방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음 달 행사부터 취소했습니다. 전북방송은 지난 19일 코로나 비상시국에 읍면동 순방을 강행하는 일부 지자체장에 대한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호남 제1정자로 불리는 정읍 피양정 연못에 분홍빛 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달 중순쯤 꽃망울을 터뜨린 연꽃은 이번 주부터 개화해 다음 달 중순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피양정은 원래 정자 앞뒤로 연못이 있었지만 지난 1900년대 위 연못은 메워지고 아래 연못만 남았습니다. 네, 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 사람뿐만이 아니죠. 가축도 마찬가지인데요. 농민들은 축사 온도를 1도라도 낮추기 위해 연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김제의 한 양계 농장입니다. 30도를 웃도는 더위에 지친 닭들이 입을 벌린 채 가쁜 숨을 내쉽니다. 오전 10시가 채 안 됐지만 커다란 환풍기는 물론이고 분무기까지 가동됩니다. 농민들은 이러다 혹시 전기라도 끊겨 가축이 집단 폐사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합니다. 35도에서 36도로 넘어오면 폐사가 이제 이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도를 떨어치는데 양축 농가들도 힘을 쏟고 있는데 그게 저부터도 한계를 느껴요. 닭과 오리와 같은 가금류의 경우 깃털로 덮인 데다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온도를 유지하는 데 애를 먹습니다. 폭염 대비 시설이 열악한 농장의 경우 걱정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30도 이상의 더위가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12일 이상 이어지면 피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소 축사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낮 열기에 수시로 물을 뿌려주고 환풍기도 쉴 새 없이 돌립니다. 몸무게가 11톤이나 되는 싸움소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둔해졌습니다. 먹는 양이 줄다 보니 면역력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침을 흘리고 헛떡거리지.
이게 세대가 더위에 굉장히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하게 뭐 보양식일 수도 없는 것이고. 최근 잇따른 폭염으로 전북에서는 닭 3만 1천여 마리와 돼지 6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폭염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해졌습니다.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과 폭염 대비 가축 사육 환경 개선 사업, 가축 재보험 가입에 약 2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9월까지 휴일 없이 폭염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35도를 넘나드는 찜통더위가 찾아오면서 가축을 지켜내기 위한 농가의 사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 하류의 대규모 수해 원인에 대한 용역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섬진강댐의 홍수 조절 용량 부족과 하천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제시됐지만 피해 주민들은 댐 방류 확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락됐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입니다. 남원 금지면 문화누리센터입니다.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가 최근 진행한 용역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협의회는 지난해 8월 수해 원인이 섬진강댐의 홍수 조절 용량 부족과 하천 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급격한 댐 방류량 확대는 규정에 벗어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주민들은 수해 원인 주체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피해본 사람들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받아가지고 원위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이 상황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보상이 돼버리면 잊혀질 수가 있는데 아직도 집을 못 들어가고 전전하는 사람들이 남원은 몇 집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런 사람. 토목공학 전문가들은 수해 원인 조사의 핵심이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겼느냐, 넘기지 않았느냐에 있다면서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야기할 때는 보조 요소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보조 요소로는 왜 만들었냐? 이렇게 이급할 때 물을 빼려고 만든 거예요. 그게 댐의 치수 능력 증대 사업으로 만든 거예요. 댐의 치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근데 보조 요소로 이야기를 누구도 안 해요. 왜 그러겠어요?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 조사 결과에 반발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피해 주민들. 다음 달 3일에는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댐 대량 방류에 의한 수해 발생 인정과 보상,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김제시의회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남북미중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위한 목표를 세우는 동시에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의회는 최종 의결한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통일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김제시의회는 8천만 남북한 주민의 염원을 담아 조속히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과정을 추동하고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본격화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29일 새벽 3시 반쯤 정읍시 이반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46살 A씨가 손과 어깨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한 주택 55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읍의 참 좋은 사람들 사랑 나눔 공동체가 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했습니다. 이 단체에서 직접 조리한 삼계탕 160인분은 아름다운 정읍 만들기 시민 모임이 각 가정에 배달했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 사랑 나눔 공동체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나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흙집과 컨테이너에 살면서 재난 위기에 처한 김제 지역 두 가정에 새 보금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전국 재해구호협회와 현대엔지니어링은 광활면과 청하면에 사는 두 가정에 조립식 모듈러 주택을 기증했습니다.
재해구호협회와 현대엔지니어링이 해마다 추진하는 기프트하우스 캠페인에 김제시가 선정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는 관내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사업 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국가 예산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농촌 혁신 복지관 사업, 취약계층 재래식 현대화 사업, 또 농촌 협약 등을 통해서 정비를 해서 이런 다각적인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김제 시니어 클럽이 지역 청년 창업에 보태달라며 성금 1,700여만 원을 김제시에 기탁했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김제 시니어 클럽은 직원과 어르신 1,400여 명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기부했습니다. 김제시는 청년 창업 관련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청년 창업가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제 시니어 클럽은 지난해 전국 노인 일자리 대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 선수가 일부 누리꾼들의 공격을 받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네, 짧은 머리 스타일 때문에 여성주의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짧은 헤어스타일을 하면 모두 여성주의자란 얘기입니까? 금메달을 3개나 딴 올림픽 영웅에게 여성주의자니까 메달을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대한양궁협회 게시판에도 안산 선수를 보호해달라는 댓글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